안녕하세요. 도보니입니다. 오늘은 서울 동부의 대표적인 힐링 트레킹 코스를 함께 걸어볼 예정입니다. 요즘 날씨는 덥고 폭염 속에 누군가는 더운데 왜 산에를 가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으나 이열치열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어차피 여름은 더워야 제맛이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땀 삐질 거리는 것보다 차라리 산속에서 놀멍시멍 땀 흘리는 것이 낫다 생각하고 출발했습니다. 출발지는 5호선 아차산역이며 도착지는 7호선 용마산역입니다. 총 소요 시간은 약 2시간 30분 정도입니다. 걷는 내내 서울 한복판에서 만나는 자연의 기운과 도시의 흔적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긴 계곡과 용과 말의 정상에서의 풍경은 많은 분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이 될 겁니다. 1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오른쪽 골목으로 진입합니다. 이 골목은 오가는 사람이 많은 먹자 골목입니다. 이곳에는 제가 자주 오는 떡볶이 집이 있습니다. 떡지 순례에 포함된 유명한 곳이니 혹시 이곳을 지나게 되면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의 트레킹을 위한 간식을 구비하지 못하셨다면 이곳에서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거주지의 골목으로 이동하는 것이기에 조금 복잡할 수 있으나 제 영상만 잘 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목적지에 도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측 방향으로 돌면 좌측에 작은 공원에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2시간 동안 화장실이 없으니 이곳이 마지막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낮에 비 예보가 있어 일부러 이곳으로 트레킹을 나왔습니다. 제가 우중 트레킹을 매우 좋아합니다. 어느새 많은 가로수들이 나타나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10분 만에 숲속 입구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바로 앞이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이곳까지 오는 마을버스도 있습니다. 대신 아차산역이 아닌 5호선 군자역에서 마을버스 02번을 타시고 종점까지 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목적지인 긴고랑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긴고랑 계곡은 이곳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물론 아차산과 용마산 등산객에게도 매우 인기 있는 곳입니다. 주거지와 매우 가깝기에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더위를 달래기 위해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난간 좌측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 들어가 봅니다. 이곳은 계곡의 하류이지만 물이 매우 깨끗해 보이며 바닥이 평평해서 이곳이 가장 인기가 많은 물놀이 장소입니다. 저도 발을 한번 담궈 보려 합니다. 이번 트레킹은 계곡 코스가 있어 컬럼비아 이스케이프 트레킹 샌들을 신고 왔습니다. 너무 시원합니다. 조금 더 위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허벅지까지 오는 곳이기에 몸을 푹 담궈 보았습니다. 오늘 트레킹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물놀이만 하다가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시원합니다. 비온 다음 날이라면 유량이 많아 더 놀기 좋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긴고랑이라는 지명은 물이 오랫동안 흐르며 만든 깊은 도랑의 의미로 자연이 깎아 만든 협곡 지형을 뜻하는 옛말입니다. 이 지역엔 정말 작은 계류지만 폭포, 안반, 돌다리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자리하고 있어 마치 도심 속 작은 비경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긴고랑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 보려 합니다. 제가 몸을 담궜던 계곡을 지나갑니다. 옛날 이 일대는 서울 동부 산악지대에 물길이 모여 만들어진 자연 침식지대였어요. 아차산과 용마산이 연결된 구릉지대 중 긴고랑이 가장 오래된 수로 중 하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정표가 나옵니다. 저는 긴고랑길 방향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긴고랑길은 긴고랑 계곡을 따라 나여진 곳인데요. 좌측에는 용마산이고 우측에는 아차산이 있어
그 사이의 계곡이 바로 이 긴고랑 계곡입니다. 계곡을 따라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둘레길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걷기 좋은 길이 시작됩니다. 나무와 돌, 흙길이 혼합돼 있어 계절마다 다른 표정을 보여줍니다. 특히 봄에는 진달래, 여름엔 초록, 가을엔 단풍, 겨울엔 눈길 트레킹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서울 둘레길 외에도 구별로 소규모 걷기길을 조성하는 자락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긴고랑 둘레길도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된 친환경 산책 코스입니다. 오늘 비 예보는 맞지 않네요. 저녁으로 예보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트레킹에서 유량이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트레킹은 완벽할 수 없으니 다음에 또 오면 아쉬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곡을 따라 놓여져 있는 나무 데크길을 걷다 보면 명당 자리를 선점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이곳은 취사는 불가능하지만 준비해 온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청량감이 더하는 곳으로 도심 속 피서지로 손색 없는 곳입니다. 계곡은 상류부터 하류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계곡의 하류는 제가 머물렀던 곳이며 중류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발만 담그기에는 좋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계곡의 상류는 물이 깨끗하고 더 시원하며 그늘이 많습니다. 이 긴고랑 계곡은 중간중간 좋은 자리들이 있으니 상황과 인원수에 맞게 자리를 찾아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이 긴고랑 계곡 트레킹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계곡을 따라 약간의 오르막으로 누구라도 손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반복된 전경과 협곡임에 따른 좁은 전망이 트레킹을 하시는 분들이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테마 산책길이 정표에도 거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더욱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계곡 길이 끝나고 오래된 소나무 숲길과 숲내음 가득한 피톤치드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천히 숲과 자연을 느끼면서 두 번째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저는 용마산 정상을 지나 용마폭포 공원 방향으로 내려와서 마지막 목적지인 용마폭포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계곡길이 끝나고 앞에 철제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좌측 방향은 용마산, 우측 방향은 아차산입니다. 저는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이 산길은 서울 둘레길 5코스와 연결되어 있으며 구간은 헬기장까지인 약 300m 정도입니다. 이제부터는 산 등선을 타고 이동합니다. 초반에는 계단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트레킹을 한 뒤 좋은 전경을 만났습니다. 전망대는 아니지만 멋진 한강뷰입니다. 최근에 개통한 고덕토평대교도 보입니다. 계속 오르다 보니 바위길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번엔 진짜 전망대입니다. 방금 본 전경에 우측 전경이 추가되었습니다. 암사대교까지 보입니다. 잠실롯데타워도 보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아 햇빛이 뜨겁지는 않습니다. 헬기장에 도착하여 이정표를 확인하면 용마산 정상까지 600m 남았네요. 부지런히 가보려 합니다. 드디어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정상입니다. 한 번만 내려가고 한 번만 올라가면 될 듯 합니다. 정상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용마산 산슬장이 나옵니다. 정상까지는 이제 60m 남았습니다. 장비들은 오래되고 낡았으나 분위기만큼은 다른 헬스장 부럽지 않습니다. 이제 정상까지 마지막 계단뿐이네요. 다 왔습니다. 용마산 정상석이 보입니다. 해발 348m로 높지 않은 산입니다. 정상에서 두유 하나를 마시고 바로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바로 용마 폭포입니다. 저는 용마 폭포 공원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1.5km 정도입니다. 내려가는 거리는 길지 않지만 그만큼 경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산이지만 다리에 힘팍 주고 내려가야 합니다. 용마산의 이름은 산 아래에 말 목장이 많아서 용마가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뜻과 산세가 마치 용마처럼 생겨서 용마산이라 불리면서 라는 두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 전망대가 나옵니다. 이쪽은 도심 방향의 전망입니다. 수많은 아파트 중에 나의 집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원한 전망을 보고 기운을 얻어 다시 내려갑니다. 아직 하산길을 나무 데크 계단으로 편합니다. 밑을 보며 계단을 내려가던 그 순간 정면을 바라보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인셉션의 한 장면이 실제로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실제 전경입니다. 저 멀리 북한산과 도봉산도 보입니다. 중랑구는 물론 동대문구, 성북구와 도봉구까지 시원하게 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도시 전경 중에 최고입니다. 강아지도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앞으로 1.34km 남았습니다. 전경을 보면서 내려오니 금방입니다. 이번엔 한강 건너 강남도 보입니다. 이런 전경은 용마산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멋진 전경도 보고 편한 데크길이라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 어렵게 나무 데크를 설치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만약 이 데크길이 없었다면 이런 전경을 하산하면서 잘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연의 흙길과 돌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양발 양손 모두 집중해서 조심히 내려가야 합니다. 특히 흙길은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려가는 중간중간 멋진 전경이 있으며 내려갈수록 선명해지는 도시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네요. 하늘이 맑은 날의 전경도, 비 오는 전경도, 노을 지는 하늘도, 야간의 전경도 모두 보고 싶습니다. 혹시 야간에 오실 경우는 랜턴은 필수이며 정말 조심히 오시길 바랍니다. 중랑천으로 이어진 녹색의 띠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몇 개의 전망 포인트를 감상하니 어느덧 680m만 남았습니다. 긴고랑 계곡길은 다소 심심했으나 하산길은 감동의 물결로 힘들지 않고 금방 내려왔습니다. 이 하산길은 작게는 중랑 둘레길 코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홍색 리본을 따라 내려가셔도 길 잃을 걱정이 없을 것 같네요. 점차 가까워지는 목적지의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흙길과 데크길이 적절한 조합으로 어렵지 않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용마폭포 공원까지 200m 정도 남았습니다. 놀이터가 있는 공터를 지나면 내리막길이 나타납니다. 이제 아스팔트 길이 나타나니 내려왔음을 실감합니다. 가로수 나무를 따라 내려갑니다. 우측의 용마폭포 공원 지도를 보고 최종 목적지의 위치를 파악하고 걸어갑니다. 약 1시간 45분 만에 만나는 화장실이 보입니다. 화장실을 지나 메타세콰이어 길로 걸어갑니다. 이곳 용마폭포 공원에는 화장실이 총 2개이니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멀리서 폭포 소리가 조금씩 들려옵니다.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인 폭포가 드디어 보입니다. 3개의 폭포에서 쏟아지는 물로
멀리서도 물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며 서울 동부권에서 보기 드문 인공 폭포를 감상할 수 있는 명소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명소를 감상할 수 있는 감상터도 우측에 마련되어 있네요. 용마폭포는 본래 채석장이었던 장소를 재활해 만들어진 1993년 용마돌산공원으로 개장되었고 그로 4년 뒤 지금의 이름인 용마폭포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용마폭포는 중앙에 있는 가장 높은 폭포이며 좌우에 펼쳐진 좌청룡 폭포와 우백호 폭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폭포 가동은 보통 5월에서 8월까지 가동되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원한 물줄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폭포는 동양 최대 규모의 인공 폭포라고 합니다. 자연의 폭포도 좋지만 서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용마 폭포도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포 뒤로는 영화 엑시트로 유명해진 암벽 등반장이 있습니다.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암벽을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앙광장에서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한정 물놀이장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여정의 마무리입니다. 공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곧 7호선 용마산역과 연결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돈가스를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으려 합니다. 오늘 걸은 코스 어떠셨나요? 아차산의 계곡에서 시작해 용마산 정상의 조망, 그리고 서울 도심 속의 폭포까지 도보로 만나는 서울의 또 다른 얼굴이 느껴지셨을 거예요. 이런 길을 혼자만 알기엔 아깝죠. 가족과 친구와 때론 혼자만의 사색을 위해서라도 꼭 한 번쯤 걸어보시길 권합니다.